한일이 만나기 전에 뭔가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중국이 했던 것 같고, 시주석이 그 당시에 강조한 것은 를 복원하자,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중국은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다. 모든 정부에서 실용외교 다 강조했었고, 국익 기반의 실용 이거를 내세웠기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 석유 매장 국가입니다. 미국이 볼 때는 중국이 세계 최대의 석유 수입국인데 이거를 끊지 않으면 미래 석유 패권이 중국에 휘둘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중국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연구하는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이 워낙 전격적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네, 사실은 작년 11월 1일에 경주 에이펙 계기에 그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그리고 2달 만에 열렸으니까 너무 이 시간적으로 해는 바뀌었지만 일반적으로 국제 관례상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한국은 사실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중국과의 교류를 다시 재개하고 강화하자라는 차원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렇게 빨라진 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11월 1일 날 한중이 만났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11월 7 일에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소위 대만 유사가 바로 일본 유사다. 대만의 유사 사태는 바로 일본의 유사 사태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어요. 이거는 소위 중국이 얘기하는 하나의 중국을 둘러싼 갈등인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적어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약간 오군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죠. 게다가 1월 중순부터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일이 만나기 전에 뭔가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중국이 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팩스 실리카라는 거를 출범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AI 동맹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반도체 AI 동맹인데, 중국이 가장 목말라 하는 과학기술 분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8개 회원국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전체적인 걸 살펴보면 호주 이런 데도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공급망에서부터 마지막 제조까지 이 소위 8개 국가가 통제하겠다. 대만은 빠졌는데요. 그 옵저버로 참가를 했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의식해서 일단 정식 회원국에서는 뺀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회담을 한번 할 거면 일본 가기 전에 불러서 이제 중국의 의사를 전달을 해야겠다. 회담을 열어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연초에 사실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는 잘 안 하잖아요, 외교 활동이라는 게.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측 수요가 조금 더 많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으로 갖는 이득이 무엇인가요? 그 중국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지난 11월 1일 정상회담에서도 복잡한 얘기들은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양자 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국제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이 그 당시에 강조한 것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복원하자.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의 후진타오 당시 중국 국가주석 간에 체결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다시 활성화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협력 동반자라는 거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앞에 전략이라는 말이 붙으면 양자 관계 이외에 다양한 것도 논의를 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안보, 그다음에 뭐 기후 문제, 마약 문제, 뭐 이렇게 좀 전반적인 이런 얘기까지 하자고 그러는 건데, 그동안 중국이 볼 때는 그런 얘기들을 별로 한국하고 못 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을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한국을 이렇게 끌어다님으로써 소위 한미일 삼각 협력 구조를 조금 느슨하게 만들고,
한미 동맹을 약간 약화시키려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중국의 의도대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전혀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또 이재명 정부는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이랬단 말이에요. 역대 진보 정부 대통령하고 좀 다르죠. 처음부터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한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거의 핵심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북핵의 위협이 상쇄되거나 감소되거나 뭐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한 한미 동맹 구조가 기반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국도 그거를 자신들이 갑자기 뭐 북한 비핵화를 풀 수도 없는 거잖아요. 북한이 말도 안 들을 뿐더러.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경제 교류 그다음에 한중 관계 개선 이걸 원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 때 한국의 대통령과 다시 어 논의를 하면 훨씬 자신들한테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겠다. 뭐 인제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중국의 의도가 투영이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가 얻은 성과는 무엇입니까? 글쎄요. 뭐 성과를 딱 이렇게 "뭐다."라고 하기에는 2달 만에 한 데다가 가시적으로 나온 거는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중 관계가 굉장히 경색이 돼 있었잖아요. 적어도 사드 이후에 특히 한알령 중국은 내린 적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피해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인제 이 대통령 철학이 그런 것 같아요. 경란도 정신이라는 게 요새 새로 나왔는데 홍과 고려가 외교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도 병란도라는 항구를 통해서 개성 밑에 예성강 하구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중국과의 경제 교류가 계속 있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계속해서 교류를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투 트랙 전략이에요. 너무 복잡한 얘기는 하지 말고 우선 성과가 가능한 이런 부분부터 한번 해 보자. 그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경색돼 있는 관계에서는 분명히 한 발짝 더 나갔고 2달 만에 2번을 만나면서 어쨌든 국제 관계도 사람인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이 지도자들 간의 친교, 신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는 한중 관계의 발전 이 활발한 재개를 위한 기초를 다진 면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과 일본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중국을 선택한 명분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뭐 한국의 한반도 지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북한과 대치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그리고 북핵 그리고 완전히 단절된 남북 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정부한테는 큰 부담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안보 같은 경우는 미국과 같이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미 동맹이 기초가 돼야 된다라는 거를 분명히 천명을 했고 사실 동아시아 지역 안보의 입장에서 한일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반목을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 그리고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걸로 판단되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정치 외교는 물론이고 경제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언어도 굉장히 절제해서 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 많은 분들이 무슨 균형 외교, 뭐 실용 외교 그러는데 그건 뭐 우리가 안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모든 정부에서 실용 외교 다 강조했었고 우리가 한쪽으로 크게 치우치지 않는 모습. 물론 이제 보수 정부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지만 어쨌든 국익 기반의 이 실용 이거를 내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게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한쪽 편을 든다고 그래서 이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본과 미국 관계도 일본이 중국하고 각을 세우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편 좀 들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하잖아요. 중국을 의식해서. 동맹이라고 다 친구는 아니다. 뭐 일본이 우리를 속된 말로 더 등쳤다. 뜯어먹었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각국이 실리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사안별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필요한 거는 중국과 하고 다만 이제 안보 이런 거는 어쨌든 미국 그다음에
전반적인 동아시아 지형에서의 어떤 협력, 뭐 일본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적인 어떤 그 흐름을 잘 만들어가는 게 균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66개 국제기구 탈퇴는 일시적 이탈일까요? 아니면 미국 주도 국제 질서의 종말일까요? 사실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그 국제 질서의 흐름은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라고 얘기해요, 국제주의.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다자 질서를 핵심으로 해서 자유무역 이렇게 해서 2차 대전 이후에 지금 한 80여 년을 온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일기가 이제 들어서면서 자국 보호주의, 미국 우선주의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이미 그때부터 다자주의의 무용성을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제기구가 별 필요가 없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베네수엘라 사건, 마두로 축출 사건 같은 경우도 작년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발간한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NSS라는 게. 그러면서 이제 서반구를 강조합니다. 서반구가 남북 아메리카를 얘기하는 건데 그쪽 지역에서는 미국이 관할권을 행사한다. 다른 나라가 거기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대표적인 반미 정부인데 이 뒤에는 또 중국의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고 또 러시아 자본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시스템을 매 방해가 되는 이런 것들을 걷어내는 이제 복합적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 다자 질서에서 미국이 움직이는 걸 싫어합니다. 다자 질서로 들어가면 n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서 슈퍼갑의 위치에 있는데 1대1로 얘기하면 슈퍼갑인데 다자주의로 가면 n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은 일시적인 게 아니고 국제 질서의 대전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미국 주도의 질서를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트럼프의 의지가 미국의 의지가 들어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마두로 정권 체포와 석유 수입권 관할은 주권 국가에 대한 유례없는 개입입니다. 베네수엘라 원유 최대 구매국인 중국의 대응은 어떤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실 베네수엘라는 중국이 1대1로 전략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1대1로 전략 중남미 진출의 거점 국가예요. 지금까지 약 1,200억 300억 달러 정도를 중남미에 투자했는데 베네수엘라가 600억 불 이상을 베네수엘라에 투자했어요, 반을. 거점으로 삼겠다는 거죠. 근데 차관을 공유하고 그러면 베네수엘라가 그걸 차관을 상환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인제 베네수엘라가 매장량 17%를 갖고 있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 국가입니다. 현물로 상환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현물 상환이라는 거가 이제 미국이 볼 때는 지금 중국이 세계 최대의 석유 수입국인데 러시아산 제재받는 석유도 사고 있고 베네수엘라도 지금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그 석유도 사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끊지 않으면 이 이제 미래 에너지 패권, 석유 패권이 자칫 잘못하면 중국에 휘둘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표면적 이유는 마두로가 이 소위 마약, 밀매, 카르텔 이 집단의 수괴다. 그래서 미국에 위해를 끼치는 인물이다. 이미 2020 년인가요? 뉴욕 법원에 기소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체포를 해서 다시 법정에 세우는 거거든요. 그 복합적 의미가 있는 거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미국이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중남미의 많은 반미 국가들이 반미 정부들이 중국과 협력하고 러시아와 협력을 해서 미국의 뒷마당에서 거대한 반미 세력이 형성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고 그전에 베네수엘라 석유는 이제 미국의 메이저 정유사들이 돈을 투자하고 그래서 채굴 시설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놨는데 이 마두로 전에 대통령이 휴고 차베스라는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이 "아니 우리 자원을 가지고 왜 미국이 맘대로 이래라 저래라 해." 그래서 자원 민족주의 이것 때문에 국유화 조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 패권 그다음에
"투자된 거 우리가 다시 찾아오겠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런 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표면적으로는 마약이나 이런 걸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에서의 다른 세력, 특히 중국 세력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그런 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두로 체포는 중국 석유 이슈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인가요? 그 중국은 어쨌든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마두로 정권에 대해서 준 건데 이게 미국이 주도하는 흐름으로 가게 되면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투자한 거 사실은 뭐 거의 100조 원이 넘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친미 정부가 들어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